일반 콘크리트 할 때 시멘트 물탈 거기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건물이 반짝반짝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좀 싸구려 하면 싸구려처럼 보이겠죠. 빛을 발해가지고 건물이 빛난다라는 거죠. 은근히 저도 이제 그림에 그렇게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빛이 나는 거죠. 빛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빛을 받아갖고 알게 모르게 빛이 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적절한 정도라면 너무 괜찮아요. 네. 이 시멘트 몰달에다가 제가 그 시멘트하고 일반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세면을 섞어주면 어떤 방수제도 따라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접세는 자체가 일종의 접착 성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방수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다 상대도 안 돼요. 이거는 저도 건물에 좀 안구투리가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그렇죠, 비 오는데 붙지도 않아. 근데 이게 백세면은 붙어요. 백세면은 붙는다고요. 백세면은 외장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시멘트 몰타랑 결합하면 단단히 결합합니다. 이거 제품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 몰타 전 세계 방수 시장을 다 휩쓸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백세멘트에다가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이것은 곤충용 실리콘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또는 MDF 건축용 가구용 MDF 소재에도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서 곰팡이 살균제를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잘 쓸어요. MDF 제품도. 또는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예를 건축용 실리콘에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실리콘을 만드시면 건축용 실리콘 시장 규모를 보면 6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실리콘 시장 MDF 가구용 MDF 시장 규모를 보면 가구용 MDF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그렇죠, 펄이나 이렇게 반짝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반짝이 중 건축용 실리콘 이런 데 넣을 수 있고 시멘트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같은 데도 수없이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부착을 시키는 필름에다 수백 가지 색깔을 넣어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또는 시멘트 자체에다가 시멘트가 아니라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자체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알갱이 형태로 검색해서 다양하게 염색을 하면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환상적인 그런 플라스틱 창과 환상적인 유리창이 나오게 됩니다. 타일 도기에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타일 도기에도 이런 조그만 입자 구조로 염색을 해갖고 안에 넣어주면 타일 도기도 이렇게 틀리게 되죠. 이게 어디서 사용됐었냐면 붉은 벽돌이나 내화벽돌 이런 것들을 금색에서 다양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벽돌에다 넣어주든지 벽돌에다 그렇죠. 벽돌이나 콘크리트 몰타를 붙여주는 제품도 들어가 됩니다. 세모나게, 네모나게, 별표 모양, 뭐 나무 모양, 이렇게 모든 캐릭터 모양 다양하게 건물에 붙여주는 쪽으로 하자. 그럼 호드블록 같은 것도 되게 컬러풀하게 되죠. 벽체 같은 것도 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작은 보드블록의 내화 벽돌을 크게 만들게 이만하게 작은 노릇에서 자갈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꽤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갈 구조로도 꽤 괜찮다. 기존의 자갈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자가 기존에 제가 이게 자갈 구조가 동그려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도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 들어가면 쉽게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중에 중동상 모래도 이렇게 건축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게 둥글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갈도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차라리 그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거칠게 이렇게 표면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강하게 결합하는 정도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작은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장 규모가 있을 텐데요. 또는 제가 얘기했던 천연 자갈, 천연 돌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전 세계 천연 돌 시장 규모 3.67억 달러인데 건축용 천연돌 시장 규모 32년에는 646억 70억 달러.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시멘트 백세멘이라든지 시멘트 몰타라고 두 제품을 결합시켜 가지고 천연 돌들을 결합을 시키자. 천연 돌가루들을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멘트 몰탈 백세멘 또는 이렇게 천연 돌 입자나 가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천연 돌처럼 만드는 금색 연산 당연히 염색만 하면 되죠. 천연 돌 자체도 입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표면을 거칠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용으로 하셔도 제 기술에 대해 서로 강하게 달라붙도록 거칠게 표면 매끄러워서 잘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어저께 제가 이게 몰랐던 부분인데 건물 기둥이 떨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천연 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갈구조. 근데 매끄럽다 보니까 쉽게 부서지더라고. 아, 이게 물이 들어가면 이게 해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건물 시멘트 몰탈, 시멘트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을 할 때 백세멘 가루를 조금 뿌려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골고루 너무 많이만 안 하면 백세멘이 좀 약해요. 약한데 이게 강하게 결합시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몰탈 플러스 백세멘의 그런 제품 만드시면 어떤 방수 시멘트도 어떤 상대도 안 돼요. 건물 크랙 메꿀 때도 그렇고 이만큼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다 메꿨단 말이에요. 비 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방수 시멘트도 됐든 어떤 접착 시멘트든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되더라고요. 백세면 접착력 엄청 이거보다 접착력 강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수용이기도 한데 건물 크랙이라든지 파손된데 메꾸는 용으로 짜인 시멘트 울타라고 섞어주던데 거기다 약간 일반 시멘을 좀 섞어주는 이런 제품 만드셔도 되게 상대도 안 돼요. 여기다 천연돌을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를 그러면 판으로 만들 수도 있겠느냐? 그럼 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판으로 천연 돌들을 접착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백세면을 접착 좀 섞어줘가지고 이것을 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몰탈 종류를 좀 섞어주고 색깔만 이렇게 그 색깔만 괜찮아. 색깔만 검색해서 다양하게 염색을 하면 천연 돌도 어차피 염색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도 흙모래도 염색해가지고 화분에 뿌리대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되게 컬러풀할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세계 천연돌 시장 규모가 646억 달러인데 천연돌도 어차피 이렇게 음악처럼 깨면 깨져요. 안 깨지는 건 없습니다. 깨지기 때문에 백세멘을 약간 좀 더 강화시켜 이거 시멘트 몰탈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강화시킬 수 있게 강화된 백세멘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백세멘을 여기다가 천연돌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금색에서 다양한 색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줘도 상관없다. 시멘트를 제가 염색으로 금색은 다양해서 염색을 할 수 있다. 근데 염색된 시멘트를 넣어주거나 염색된 모래도 염색을 할 수 있다. 모래는 염색된 게 있어요. 모래나 천연돌을 가루 또는 입자를 염색해 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섞어줘도 됩니다. 되게 컬러풀한 건축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멘트 몰탈에다가
천연 돌가루나 아니면 붉은 벽돌 내화가루 입자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금색 연색 다양한 연색을 해서 컬러풀한 건축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 시멘트 시장 여기 시멘트 그래도 백세면에다가도 검색 연색 다양색 펄을 넣어주거나 시멘트 물탈에다가 검색 연색 다양색 펄을 넣어주거나 반짝이를 넣어준다 그랬죠. 하시면 저기 반짝이 소재가 뭐가 돼? 전 세계 시멘트 시장 규모가 2024년 5,977억 달러. 근데 반짝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반짝반짝 그래. 이건 인기 있을 겁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페인트 자체에 넣은 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시멘트는 없을 겁니다. 내화벽돌이나 아파트 내화벽돌 같은데 내화벽돌이나 아파트 보도블록 같은데 넣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거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시멘트 몰탈 플러스 이렇게 일반 내화벽돌을 좀 작은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래게 철망이나 또는 철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붉은 벽돌이나 그것도 염색을 하셔요. 염색하든지 안 하든지 좀 단단한 놈들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뭐 이런 작은 조각단위로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가대 조각도 넣어가지고 강하게 달라붙게 만들어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벽체를 만들거나 벽돌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거를 배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게 표면을 거칠게 동그란 돌처럼 일반 자갈도 이렇게 동그랗게 갖고 쉽게 부서지더라. 너무 식선 들으면 탁 떨어지더라고요. 물 들어가니까 너무 허망하죠. 그죠. 백세면은 물에도 강해요. 그래서 이게 건축용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백세면을 좀 추가로 좀 실험 삼아서 한번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 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반짝이를 넣을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금색화상 당화상 펄을 넣을 수 있다는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다가 얘기했어요. 구조형 알루미늄을 아스팔트 깔 때 구조형 알루미늄을 반짝이 조금씩 입자 구조로 넣어줘 햇빛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눈이 녹는다고. 눈이 녹기 쉽게 얼고 미끄러지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아스팔트 시장 규모가 되게 작네요.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아스팔트 도로 시장 규모가 되게 작네. 아스팔트 도로 시장 규모가 작지? 아스팔트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 만든다 그랬죠. 밑에는 뿌리가 있어서 이게 차가 많이 다니니까 패일 수가 있으니까 뿌리도 깊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한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또 그 순살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기둥이나 벽면에다가 대나무 매듭구지 마두구지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띠처럼 바닥에도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겠고요. 가로 세로로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모양도 이쁘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매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는 식으로 거기다 뭐 철사나 철근 같은 거 들어가면 좀 철근 얇은 거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지탱 구조를 만들어 준다. 다른 철근하고 같이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대나무 매듭구조 벽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건물의 무게를 그냥 지탱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건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규모 건물일수록 하수도를 촘촘히 많이 바깥에도 안쪽에다가도 많이 건설해서 하수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지면은
이것을 충분히 주차장 같은 거 잠기는 경우 있어요. 아파트 같은.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다. 캐노피 같은 게 해가지고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떤 붉은 벽돌이나 각종 벽돌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는 경우, 또는 시멘트 몰탈 제품 콘크리트에다가 펄을 넣어주는 것, 뭐 다른 반짝이 종류도 괜찮아요.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다. 건물의 열을 축적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에도 추운 지역에는 아스파저 고정 알루미늄 가루를 좀 섞어줄 수 있습니다. 건물에 약간 백세면 시멘트 몰탈 칠할 때 백세면을 좀 생각해서 넣어가지고 접착제로서도 강하게 결합하는 구조로서 내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의 건설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원래 백세면은 이게 부서지기가 쉬워서 되게 부서져요. 쉽게 부서지는 방치라만 해도 쉽게 부서지는데, 물론 뭐 시멘트 몰탈도 그렇긴 한데 시멘트 콘크리트가 더 낫죠. 낫긴 나는데 하시면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건물에 또 서로 강하게 내진 어떤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철사, 철망, 기타 다른 합성섬유 실, 이렇게 나일론이나 다른 소재도 돼, 플라스틱도 가로세로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일단 다른 것도 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대나무와 매듭 구조가 되고 콘크리트 사설을 때 넣어서 아주 작은 놈들로부터 큰 놈까지 다양하게 건물의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무게를 증가시키는 그 자체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하려면 철사, 철망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철사를 갖다가 서로 엮어서 비정형적이나 정형적으로 부식되지 않게 유리석형 코팅 내선을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리고 코팅 구조 또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도 넣어 페인트 코팅을 해준다. 그런 철사를 만드시면 저기서 철망도 그렇게 만드시면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철판, 우주 항공 철판, 어떤 배철판 이런 데도 유리석형 코팅 내선을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자체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고, 처음부터까지 자동차가 깨끗이 새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토요타가 됐든 현대기아차가 됐든 GM이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볼보가 됐든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이걸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거나 특수한 코팅제로서 바람이 미끄러지게 뱅체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화분 만들 때 화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사기로, 이게 일반 그 사기 종류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지, 금색은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갖고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트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색은 다양한 반짝이로 만드는 것은 장판에도 바닥 장판 종류에 상관없이 금색은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서 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나, 뭐죠, 저기 건축용 실리콘 이런 데도 MDF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요. 일반 뭐 단열 벽지 같은 것도 검색해서 다양한 반짝이를 넣어서 다양한 수십 가지의 반짝이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자체로 컬러풀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각종 주방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타일, 그런 데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환상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컬러풀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세면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컬러풀한 이렇게 반짝이 소재나 특히 펄 소재를 넣을 수 있다. 또는 시멘트 물탈, 콘크리트 시멘트 물탈 제품에도 넣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이런 거 만들 때도 금색은색 벽돌 소재 만들 때 금색은색 다양한 펄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돌 만들 때도 넣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되게 벽돌, 전세계 벽돌 시장 규모가 2022년까지 2030년도에 5,664억 달러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벽돌에 있어서 만들 때 가로 세로로 홈을 파가지고, 홈을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 다른 모양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홈을 파서 그러면 이게 맨이 몇 그려가지고 쉽게 충격, 지진 같은 중에 떨어지는 걸 해결하는 거. 이것을 강하게 연결할 수 있다. 저는 시멘트 접착성분에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세면을 좀 섞은 이런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로 강하게 접착 효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백세면에 좀 그렇죠, 프로테이지 낮게 강한 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홈에다가 서로 간에 홈을 옆에도 팔 수, 밑에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결합시켜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거나 빗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 이게 전 세계 벽돌 시장이 매우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이렇게 홈을 파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이다. 완전히 빵꾸난 거 말고, 완전히 빵꾸나도 너무 약하죠. 거기에 시멘트 몰타리들은 좀 쉽게 부서지거나.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하시던데, 중국에서 꼭 제 기술을 그렇게 모방해서 이제 하여튼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시장이 2030년에 5,664억 달러, 되게 큰 것 같아요. 전 세계 콘크리트 블록 시장도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일반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 때 자갈 구조보다 내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지금보다 좀 단단하게 만드시죠.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칠게 표면을 둥그러니까 자갈이 쉽게 떨어지더라. 비가 들어오면 부서져 버린, 손으로도 부서져. 여기서 건물이 해체되기 쉬운 구조인데, 이게 내진 구조로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천연 자갈을 이렇게 가공해서 거칠게 표면을 만들어서 강하게 달라붙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너무 미끌하는, 그렇죠, 표면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강하게 달라붙어서 견딜 수 있게 압력도 내진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쉽게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콘크리트도. 이거를 도로에다가 넣어줘도 천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된, 그런데 단가가 세겠죠. 그래서 붉은 벽돌 이런 내화 벽돌을 가공하고 좀 단단하게 해서 그거를 넣으셔도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뭐 다리 같은 거 건설할 때도 천연 자갈을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그래서 거칠게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진 구조로서 이런 철사나 철마 이런 어떤 다른 소재에도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셔서 제 기술이 되겠다. 건축물, 전 세계 건축물 건설할 때, 콘크리트 사설할 때 밑에다가 텐트 증박듯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증박듯이 이렇게 해서 내진 구조를 갖추는 공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올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보통 돼 있어서 이게 여기 먼지가 많이 쌓여서 막히기 십상인데요. 이거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으면 이게 밑에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나간다, 이런 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스티로폼 시장, 전 세계 스티로폼 시장 규모를 보시면 재활용 시장만 203억 달러인데요. 스티로폼 재활용 시장. 이 스티로폼에다가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가지고 컬러풀한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물론 쓸데없는 비용이라 하겠지만 이것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걸로 뭘 만드냐? 아이스박스를 만듭니다. 아이스박스. 여기 쓰일 때가 꼭 그러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거나 펄을 넣어서,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 두꺼운 거 하나 스티로폼 만들 때 얇은 거를 여러 개 겹쳐서 하면 훨씬 더 보온력이 좋다.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기타 다른 걸 넣어주는 일체의 구조는 제 기술이다. 종이를 넣어줘도 되는데 습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간 홈을 파가지고 서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 홈을 파서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합판에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 전체 그 스티로폼 시장이 건축용 스티로폼 시장 구조가 2024년에 817억 달러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닐이라든지 넣어서 훨씬 더 단열이 좋다. 기타 단열재도 되고 다른 종류도 된다. 이런 바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형 알루미늄을 안에다가 좀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방안 및 그렇죠. 단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열 벽지에도 가능하다. 구조형 알루미늄. 또는 전 세계 유리 섬유 시장을 볼게요. 전 세계 유리 섬유 시장 규모가 2023년 187억 달러라는데 유리섬유를 이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럼 유리섬유를 비닐 안에나 다른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각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유리섬유를 이렇게 해서 안에 비닐이라든지 뭐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만들어서 호흡을 하지 않도록 유리섬유의 가루가 그런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유연한 소재면 꼼꼼히 이렇게 오히려 접착제로 이용해서 부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시장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리섬유를 대체해서 어떤 폴라포리스 섬유가 있어요. 기타 다른 섬유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폴라포리스 소재에다가 불연 처리, 방습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실처럼 만들어서 유리섬유를 하거나 이렇게 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방한 구조로 사용합시다. 일반 그걸로 판처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폴라포리스 소재로 딱딱하게 부착용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도 방한용으로 되게 클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따뜻하거든요. 여기다가 무엇과 결합하든지 상관없이 판처럼 만들어 투명 플라스틱이나 뭐가 됐든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에 달 수도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그걸로 딱 부착하는 식으로 들어가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라포리 소재가 아니 다른 건 되냐? 다른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종류나 기타 다른 어떤 투명 시트 말랑말랑한 투명 시트 종류로 해가지고 시트 종류로 해가지고 말랑말랑한 소재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붙여갖고 말랑말랑한 건 그것 따라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도 만들어주고 이런 벽체로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일반 합판 같은 데 붙여가지고 하거나 석고부대에 붙여줄 수도 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스티로폼에다가도 붙여도 돼요. 스티로폼 소재에다가 붙여갖고 위에 이게 천정 공사할 때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걸 마저 어차피 스티로폼도 불에 녹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연 처리하고 방습 처리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스티로폼과 붙여가지고 위에 천정에도 좋고 스티로폼 얇게 가져가도 괜찮은 거죠 아닙니까? 스티로폼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하시면 제가 전 세계에 있어서 대중에게 유리섬유 시장 규모인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더 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실의 형태로 만들어도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판의 형태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얇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얇게 들어가도 따뜻해요. 또는 여러 겹 들어가도 되잖아요. 폴라포리스 불연과 방습 처리한 폴라포리스 소재로 판의 형태로 만들어 붙이거나 스티로폼과 결합하거나 다른 단열재와 결합할 수도 있다. 다른 단열재와 결합해서 추가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되게 얇게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유연한 게 말랑말랑해 유연해서 붙일 수 있는 게 약간 딱딱한 소재가 있고 판의 형태로 만든다. 그것을 실처럼 이렇게 유리섬유처럼 가늘게 뽑아가지고 유리섬유처럼 하는 그런 제품도 있다. 이거 전 세계 되게 대박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건축용 전 세계 어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폐 콘크리트를 상태 좋은 놈을 부숴가지고 안에다 넣어주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 어떤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표면을 거치게 자갈이 동그랗잖아요. 잘 쉽게 부서지던데 서로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결합시키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거치기 위해서 강하게 거기 안에 콘크리트 몰타를 강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표면을 거치게 한다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넣어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이게 더 나을 거다. 붉은 벽돌이 쉽게 어떤 비가 와도 쉽게 부서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이게 천연돌보다 나을 수 있어요. 단가 면에서도 이만한 구조, 작은 구조로 자갈을 대체할 수 있다. 근데 그 자갈 구조는 쉽게 자갈과 결합해갖고 쉽게 부서져 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부서져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 자갈도 가공을 해서 거칠게 표면을 만들어서 강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이런 천연돌 사업, 자갈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갈과 또 붉은 내화벽돌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데 금색은 제가 다양해서 염색을 해서 하시거나 흙모래 화분할 때 마석토를 금색에서 다양해서 염색해서 이렇게 장식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어떤 황토벌을 입자를 만들어서 금색 같은 경우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 색깔이 좀 구려서 좀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인데 옛날 건물이긴 옛날 것처럼 구리기 때문에 이것을 금색에서 다양하게 염색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섞어주든지 하면 백세면에다가 이거를 섞어가지고 고정물 넣어서도 시공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세면에다 약간 시멘트 몰타를 살짝 섞어서 견고하게 하셔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 제주도 하루방 돌하루방 만들 때 겉에 안에는 백세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형태를 만들고 여기다가 현무암 가루를 붙여가지고 하면 원가가 되게 그렇죠. 현무암이 가루가 이게 무한장하지 않다는 점에서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겉에만 그냥 현무암이면 되잖아요, 그죠? 겉에만 현무암이고 겉에만 천연돌인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천연돌가루도 금색, 연색, 다양색, 염색을 이렇게 천연돌 하루방이나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기타 다른 것도 석상 같은 것도 석상을 일일이 깎기보다 이게 이 공예품이든 백세면이나 시멘트 몰탈 또는 백세면 단독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기존 석고를 대신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단단하다. 기존의 석고를 대신한 시장으로도 괜찮다. 돈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순한데 좀 발라요. 방순한데 발로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방수 스프레이도 좀 뿌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방수가 필요한 곳에 되면 쪼개지기가 좀 쉽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크랙 정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라르방이라든지 모든 석상이나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안에 이렇게 백세면으로 그냥 형태를 잡고 그 다음 위에다가 도라르방 가루를 붙여가지고 전무한 가루가 됐든 돌가루를 붙여서 접착제를 이용하든지 뭐든지
아니면 백세면하고 섞어줘도 되고.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금색, 은색 어떤 도라르방 같은 거 현무암 가루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입자나 그런 가루를 금색 다양한 형태로 염색을 해서 컬러풀한 소재를 만들거나 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반짝이로 만드시면 훨씬 기울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1,300만 한해 방문하는데 이것도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도라방 사업에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을 염색을 하는 구조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 기존의 형태하고는 도라르방의 형태를 다양한 표정을 넣어서 인간화 시켜준다는 좀 더 익살스러운 표정을 넣어줘갖고 그렇게 만들면 좀 더 좋을 것이다. 몸체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예전에 도라르방과 벗어난 이미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슈퍼맨, 배트맨, 슈퍼맨, 배트맨, 거미줄 인간,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혀갖고 그것을 만들어도 되겠다. 다양한 옷이라는 것은 옷 종류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옷을 입혀서 컬러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거기다가 화분으로 만들어져 위에다가 나무를 야자수를 머리를 꽂아준다든지 필통으로 만들어준 것도 괜찮고 좀 더 귀엽게 이미지를 들어가든 현무암을 제주도가 상징하는 거지만 돌가루로 들어가면 어떠냐라는 거죠. 금색은 다양한 컬러풀한 돌가루를 만들면 이것도 오히려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천연돌을 가공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천연돌을 이렇게 백세면에다가 이렇게 위에 칠해가지고 이렇게 천연 돌가루를 더접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멘트 물살에다 하셔도 되죠. 시멘트 물살에다가 이렇게 도라르방 이렇게 위에 표면을 맞춰도 됩니다만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백세면 정도가 될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두 개를 섞어줘도 되고 백세면하고 이게 시멘트 물살을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붉은 내화벽돌을 제가 붉은 어떤 염색 다양한 캐릭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거 사업이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라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내화벽돌을 캐릭터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의외로 부가가치가 클 것이다. 인형도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기차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독일은 깨지기가 쉬운데 이거는 잘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게는 좀 있죠. 무게는 좀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것을 저는 이미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접대부터. 붉은 벽돌이나 천연돌을 이용해갖고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다. 다양한 캐릭터라는 것은 나무 모양도 될 수 있고 사람 모양도 될 수 있고 종류에 상관이 없다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분이라서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현무암을 가루를 입혀주든지 천연 돌가루를 이용해 현무암을 입혀든지 백세면이나 시멘트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현무암 가루를 입혀준다면 되게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 컬러풀하게 들어간다.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어떤 다양하게 익살스러운 귀여운 표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현대적인 이미지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음료수를 물고 있거나 사탕을 먹거나 이런 형태의 도라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멋대로 사용하셔서는 전통 인형으로 만들든지 다양한 캐릭터로 가서 현재 칙칙한 이미지, 현무암 이미지를 벗어나잖아. 컬러풀하게 예술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종이 인형처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천연 돌을 이용해 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좀 더 컬러풀한 소재로 만들어주거나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붉은 벽돌로 이렇게 도라방 만들거나 백세면이나 이런 걸 형태를 잡아서 도라방 가루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하게 염색을 해갖고 접착제나 이렇게 아니면 백세민이나 시멘트 몰타르에 또 붙여가지고 판의 형태로 만드셔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무암이 색깔이 좀 약간 칙칙하잖아요. 근데 되게 작네요. 현무암. 현무암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현무암을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 제가 홈을 파서 접착하는 구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자동차 타이어, 어떤 오토바이 타이어, 이게 타이어 접합, 물놀이용 매트 접합, 고무보드 접합, 인조 피혁 접합, 이게 피혁 접합, 그다음에 천 접합, 이런 전 접합, 비닐 접합 또는 박스 접합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거나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홈을 파가지고 접착을 하면 수직선과 수평선을 만드는 가공이 되게 쉽고 접착도가 정확하게 달라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 넣는데요. 건물에도 이렇게 기축 어떤 지하가 있듯이 이런 데다가 위에다가도 반도체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갖고 전기선, 통신 넣습니다. 다 절연 구조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나 HBM 적층할 때 이렇게 서로 열이 이거 10가닥 묶어도 열이 전달되지 않고 피복 때문에 그러는데요. 피복을 입혀서 이렇게 전달한다. 피복을 입혀주면 이거 이제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곤충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그것을 욕실용 그레이죠. 이걸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유리석용 코팅제처럼 유리망 코팅제를 아예 자체에 넣어서 만들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반도체 내열 구조에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플라스틱 창문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디스플레이 판으로 만든다 그러죠. 그것도 동일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HBM에다가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고 수평 터널을 넣어서 파이프를 넣어서 거기다 전기선 놓는 것은 제 기술인데 제가 여러 번 되풀이했는데도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 통선 그거를 수직 관통 기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술인데 그걸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이것을 콘크리트 물통이나 기타 물통 고자를 통해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가 내가 수없이 되풀이했는데 이걸 뭐든 하시더라고. 이게 저한테 돈 내셔야 될 부분인데요. 뭐 다른 것도 수직터는 홈을 파서 접합하거나 수직터는 수평터는 그것도 하실 건가요? 유리상의 같은데 참 어이없는데 디램에게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나노 구조로 구리선이 얇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피복을 입혀주면 전기가 멀리 정선되거든요. 전기가 사라지지 않고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그래서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건축용 실리콘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 건축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욕실용 그레이존 같은 거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코팅을 해준 다음에 저장 구조가 된다는 거죠. 피복을 입혀주는 형태가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주든가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제가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 구리선이다. 이게 구리선 약간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가로세로 이렇게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돼요. 그것도 코너 기술에서 약간 두텁게 해서 신호를 중폭화해서 갑니다. 신호를 중폭한다는 거, 전기를 중폭하는 이게 모여기에서 중폭한다는 거죠. 물 호수 있잖아요. 물 호수에도 이렇게 물통 구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방용으로 쓰거나 농사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중간 물 호수에 물통을 달아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이런 데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게 전기가 좀 있고 그게 이제 카페시터를 만들고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네네.
D램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를 4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8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전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니까 전기가 축적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피복을 입혀주는 것은 유리석이건 고든 예사랑 유리막고 의리방수제도 된다. 일단 다른 피복을 소재가 뭐가 됐든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방수 시장 전 세계 방수 시장 규모 전 세계 방수 시멘트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현재 어떤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네. 또 다른 데서도 얘기하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